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로함입니다. 11월 20일 거래대금 상정법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7.92% 1.30% 폭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 2.80%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도 3.05% 당연히 지수 영향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여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입니다. 아시아나 IDC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어부산 장중 14% 찍고 정가는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13,000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22만주 팔았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은 작년 12월달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박스권 4,000원 지지하면서 9,000원까지 120% 폭등시킨 다음에 또 전고점을 지지하면서 박스권 지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현대산업개발로 확정됐다는 공시를 통해서 주가가 또 분리 매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렸다가 다시 원지시킨 다음에 오늘 장중 생쇼. 오늘 갑자기 또 움직이는 이유는 에어부산과 또 하나 자회사 아시아나 IDT 두 개를 분리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분리 매각 기대감에 오늘 폭등했습니다. 아시아나 IDC도 장중 27% 찍고 종가는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간이 10,000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82,000주 팔았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는 비슷비슷합니다. 아시아나 IDC도 작년 11월달 상장된 종목입니다. 박스권 상태에서 박스권이 만원짜리 있어. 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200% 폭등시킨 다음에 또 전고점 지지하면서 이 가격 지지하면서 박스권 상태 유지하면서 또 분리매각 기대감으로 17,000짜리가 36,000원까지 120% 폭등시킨 다음에 또 조정을 거쳐서 오늘 장중 생쇼했습니다.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은 분리매각 가능성.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갑자기 오늘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이 움직이는 이유는 원래 공정거래법상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자회사 즉 아시아나 항공이 중선자회사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유하기 싫으면 분리매각 하든지 아니면 합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데 인수 주체인 ACDC 관점에서 보면은 분리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하겠죠. 현재 이미 아시아나 항공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한 에어서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은 그동안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확정되면서 계속 분리매각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장중 폭등한 이유는 이런 증권 공정거래법 때문에 분리매각 가능성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코마 산업이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을 팔은 다음에 나머지 것을 아시아나 항공을 HTC 현대산업개발 넘긴다. 그런 리포트가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인수 주체로 HTC 현대산업개발이 확정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전체를 통매각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리 매각에서 하는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한 범힌대가가 다 모인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를 제한, 그룹을 제한 범힌대가가 다 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HTC 현대산업개발이 투자 부담하게 될 2조 원의 자금 중에서 딱 절반 1조 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이런 애들 범현대가 애들이 1조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승자의 저주라는 그런 것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HT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하기 위하여 입찰했다고 뉴스가 보도됐을 때 저는 그때 이 종목을 25,000원이면 살아있습니다. 이때 있습니다. 이때 입찰 아시아나항공 그 관계 나왔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폭락했을 때. 이때 당시에 종가가 32,650원이었습니다. 9월 30일날 저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25,0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된다고 나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 정말 25,0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산알미늄. 남산알미늄은 어제 하한가 친 종목입니다. 보신 대로 어제 하한가. 오늘도 장중 15%까지 폭락했습니다. 종가는 11% 폭락 마감. 기관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이 어제 12,000주 사고 오늘도 1,400주 샀습니다. 예군이 26만주 사고 오늘은 4,500주 샀습니다. 개인만 팔았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남산알미늄이 폭락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폭등했는데 이낙연 친동생 이계현 대표가 사회물 한 통에 주가가 이제 이낙연 테마주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친동생 이계현 3만기업 대표가 사회메타 대표직을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이낙연 테마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올랐던 것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폭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500% 폭등하고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낙연 테마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외된 것입니다. 사임을 했기 때문에, 대표 사임을 했기 때문에. 필룩스, 바이럴진 임상, 이상 신청 승인 등 관련으로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안 빠지니까 거래대금이 오늘도 1,500억 찍었기 때문에 장중 8% 찍고 종가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5,000주 팔았습니다. 예군이 89,000주 팔았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장기간 하락하다가 1단계 상승, 2단계 상승, 3단계 상승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도 들어가 있고 또한 한 번 상승, 두 번, 세 번 상승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상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옛날 바이오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진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만 빠진다면, 거래대금만 1000억 이하로 내려간다면 주가는 흘러내릴 것입니다. KB금융 오늘 지수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이 오늘 장중 3% 폭등했습니다. 배당 여력 예대율 수혜주로 묶이면서 KB금융 4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금융주를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안심채권권 대출 관련 예대율 리스크도 감사하는 것을 원인이 되어 연말 배당을 노리고 배당 투자를 하려는 수요 때문에 은행주가 올라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은행주 대장주죠. KB금융은 KB금융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태, 몇 년 동안 이게 얼마입니까? 87,000원 박스권 상태 하다가 박살났던 거 아주 원위치하면서 27,000원짜리가 7만원까지 2018년 1월 10일날 150% 폭등시킨 다음에 쫙 빼고 또 전고점 근처에서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 상태를 만들면서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은행주가 이 정도면 급등이에요. 급등. 기관이 샀을 겁니다. 아마. 보겠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샀던 거 올랐다고 파네요. 외국인이 뭉텅이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팔고 있고요. 네이버 최근에 급등 영향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일본 법인 나인과 야후재팬의 합작사 설립 그 영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최고가 저는 돌파한다 했습니다. 19만 5천원 돌파한다 했습니다. 19만 5천원 돌파할 것입니다. 최근 급등으로 눌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 맞는 다음에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만 5천만 올라와 버리면 역사상 최고가 나옵니다. 기간 동향 한번 볼까요?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죠. 외국인을 팔고 있고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 종목입니다. 예쁘지 않게 해야시 어제 급등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10%까지 폭락했습니다. 두산 피월셀 연료전지회사, 두산그룹 연료전지회사, 넥사이언스, 진양권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남은 진양권 주식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작았던 종목이죠. HLB 해먹고 관리 종목의 HLB 파워까지도 해먹고 나니까 이제 관리 종목이 아닌 거래소 종목 넥사이언스 지금 줄기차게 해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뭉텅이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샀네요. 오늘도 11만 샀네요. 5월 연속 순매수 기관들이 이런 단타를 하는 증권사가 아닌 사모펀드와 투신들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슈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6% 찍고 종가는 33% 상승 마감했습니다.
드디어 급등이 나오니까 르사이언스 보고 그 요즘 급등 이유를 밝히라고 최고 공시 요구에 받았습니다. 르사이언스 내일까지 답을 해야 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15,500원 정고점이 가까이 있고 2,5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찍었습니다. 너무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정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차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기관도 계속해서 뭉텅이로 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하차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격 14,000원 근처가 저는 단기 상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재료 3개, 진양구 회장 베트남 바이오시밀러 나노젠 등기사 등재와 추가 지분 인수,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개인 시나리오 나노젠 한국 주식시장 상장 이 3가지 재료가 아직 남아있으나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래대금 거래소 코스피 종목을 봐왔고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폭락 영향으로 2%, 2.8%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저가항공사, 매각 기대감으로 분리매각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이덴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알루미늄 이낙연 테마주에서 드디어 어제부터 제외됐죠. 그 다음에 코스닥 보입니다. 코스닥 9일저지 어제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그래핀 관련주. 그래핀 관련주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9일저지 거래소의 나노메덱스. 코스닥 9일저지가 돈 힘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항상 2천억, 3천억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세력들이 9일저지에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9일저지의 그래핀 기술은 나노메덱스의 스탠다드 그래핀보다 기술력이 약하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9일저지와 나노메덱스는 쌍벽을 이루는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코스닥에 9일저지가 있다면 코스피는 나노메덱스가 있습니다. 같은 재료입니다. 9일저지는 구글 기술자가 와서 시연을 한 것을 확인을 했고 그 후에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노메덱스는 같은 그래핀인데 스탠다드 그래핀에 지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스탠다드 그래핀은 미국 특허가 51개 있습니다. 또한 짐 로저스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짐 로저스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스탠다드 그래핀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노메덱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다 나노메덱스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9일저지 어제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5만주씩 팔았습니다. 어제도 5만주, 오늘도 5만주. 차트 보겠습니다. 천원짜리를 8,500원까지 찍었습니다. 무려 720% 폭등입니다. 7,440원 돌파를 못한다고 저는 희망을 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안 빠지고 계속 폭등, 박스권 조정, 거래량 감소, 또 폭등, 거래량 감소, 박스권 조정 계속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길래 이번에 네 번째는 돌파할 것이라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7,440원 돌파했습니다. 제가 어제 상한가 쳤을 때 저는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찍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장중 상한가 근처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했습니다. 매도 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끝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대로 장중 종가상으로 15% 폭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무료 문자 드리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강조드렸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를 떠나서 굴재지는 매도 시점이라고. 어제 이 말도 했습니다. 굴재지의 세력들이 제가 세력이라면 굴재지의 상한가 만들고 어제 나온 다음에 어제 떠난 다음에 다노메딕스에 이사 가겠다. 오성 첨단 소재 대표적인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마리아나 대장주. 오성 첨단 소재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마리아나 대장주로서 계속 주가가 조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1900원짜리가 2800원 찍고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500원까지 오늘 찍었습니다. 오늘 또 폭등한 이유는 또 다른 재료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정부 승인을 해준다면 대마 마리아나 특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춘천시 대마 클러스터 추진계획 발표. 춘천시는 대마 추첨을 촬영해서 뇌전증, 당뇨합병증 등 산업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에 칸나비디올 대마의 성분인 관련 연구 개발비를 편성했다. 정부가 허가해 준다면 이 단서를 달아서 대마 특구를 만든다는 소식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주인 오성 첨단 소재와 유프라드가 동반 폭등했습니다. 특히 오성 첨단 소재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오성 첨단 소재 차트 보겠습니다. 장기간 하락하다가 바닥 상태에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을 향해 가고 있죠. 1200원짜리가 3500원, 한 180% 장중 기준으로 180% 폭등한 상태입니다. 시총이 1800억이고요. 1단계 상승, 2단계 상승 세우면서 3단계 상승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가 보통 이렇게 되면 올라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기관이 어제 204만주 증권사에서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판걸 기사법인이 바로 대받았습니다. 이건 블록딜입니다. 블록딜. 증권사가 팔고 기관이 증권사가 팔고 기사법인 기타 미치게 즉 오성 첨단 소재가 아닌 그 관련된 회사 이름으로 주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거의 다 블록입니다. 블록들 주식수 거의 갔기 때문에 자전 매매. 그 다음에 루미 마이크로 어제 공시가 나왔죠. 첫날은 점상가 치면서 공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공시 없을 때 공시가 없는데 좀 알아보라 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비보전 이두현 대표가 자기 개인 회사 90% 개인 회사를
통해서 누미마이크로 인수하겠다. 인수를 하는데 그 뉴스 영향으로 어제도 점상가 2방, 오늘 장중 상한가 찍고 아침에 찍고 또 약보합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21%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보합까지 밀린 이유가 있습니다. 텔콘에서 루미마이크로우 우회 상장, 즉 비보전이 지금 KOTC 시장에 있는 비보전이 루미마이크로우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텔콘 RF 제약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뉴스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장중 이렇게 밀렸었습니다. 약보합까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루미마이크로우 우회 상장을 비보전 우회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두현 대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1년 후에 하면 되니까. 이 루미마이크로를 인수한 후에 1년 후에 합니다. 1년 후에. 그러면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텔콘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텔콘 RF 제약이 비보전의 1대 주주입니다. 23%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텔콘과 비보전은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텔콘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압니다. 과거에 텔콘이 주가가 아주 쌌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 텔콘 RF 제약. 텔콘 RF 제약은 현재의 시가총액은요, 이 시가총액은 90%가 비보전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 2016년 6월 달에 중순에 그 사이에 무산증자도 하고 영향분할도 했습니다. 수정된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1880원인가에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 와서 한 7% 먹고 팔았는데 그 후에 비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아깝죠. 그만큼 저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주식 짬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봅니다. 즉 꽝은 아니다 말입니다. 꽝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텔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호가 텔콘이었고요. 그 후에 텔콘 RF 제약으로 상호 변경했습니다. 좀 아까웠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보전 이두현 대표와 텔콘 RF 제약 텔콘과 좀 시끄러웠습니다. 서로 이두현 대표는 자기 것인데 좀 그러고 텔콘한테 주기는 그러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두현 대표가 개인 회사를 그래서 만들어서 우회 상장을 노리고 텔콘 RF 제약에게 이익을 주기 싫어서 루미마이크로를 인수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우회 상장이라고 유튜브에다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그 후에 뉴스가 나왔죠. 우회 상장 하려고 한다. 루미마이크로 최대주주 S백 지분이 감소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S백 지분율이 감소했다. 텔콘은 비보전을 못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비보전은 루미마이크로의 1년 후에 우회 상장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1년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황우석 박사의 종목이 있었죠. 그 형식과 비슷하게 할 것입니다. 1,500원짜리가 3,500원까지 찍었습니다. 장중. 현재 시총이 3,000억밖에 안됩니다. 비보전의 기본 가치를 따진다면 좀 더 가야겠죠. 노미마이크로. 역시 이상들을 많이 샀습니다. 기간이 42만지 샀습니다. 외국인만 25만지 팔았습니다. 기타법인은 56만지 팔고. 텔콘 RF 제약이 우회 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 직상장을 자기는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뉴스를 보냈어도 올해 7월달에 직상장 하기 위해서 기술 특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비보전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직상장, 기술 특례 상장 갈 수가 없습니다. 비보전 임상 결과 좋게 나오면은 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비보전 이전 대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회 상장을 노릴 것입니다. 직상장을 하면은 텔콘에게 좋기 때문에 우회 상장을 해야 비보전이 이전 대표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루미마이크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셀리버리 11% 상승했습니다. HLB 끝났다고 했던 정보. 빅텍이 14% 폭등했습니다. 인트로메딕 어제 하한가 친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인트로메딕 거래대금 상위 종목 분석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은 일단 시초가에 던지라고. 시초가가 9% 5,960원이었습니다. 이때 던졌으면 오늘 장중 최저가 하한가 근처 갔었죠. 4,240원이니까 4,270원. 1시 40분 하한가 근처 찍고 종가는 21% 상승, 21% 하락 축소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시간에 보니까 기간장 올랐더라고요. 기간도 샀어요. 기간도 4만주 샀고, 외국인 13만주 샀고. 일단 제 말씀대로 했다면, 시초가에 팔았다면 제가 어제 차트 설명할 때 4,500원 정도에서 멈춘다겠죠. 4,500원 정도. 4,600원 근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었다면 바닥에서 사고, 하한가 근처니까 4,500원 꼭 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 사죠. 당연히 이런 것도 단타할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 어떤 한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올랐습니다. 시간에 오른 거 보니까 내일 아마도 이 종목 생쇼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52만주 28억 거래대가 엄청나죠. 28억. 내일 이 종목 인트로메딕 생쇼가 합니다. 생쇼. 그 다음에 빅텍 볼까요? 빅텍 아까 안 봤죠? 빅텍은 지소미아 종료 임박 소식 때문에 방위산업체 전쟁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 20%까지 찍었습니다. 지소미아 곧 종료하죠? 지금 아직도 미국이 우리 한국을 압박하죠? 지소미아 연장이라고. 그 영향으로 빅텍은 대표적인 전쟁 관련주입니다. 전쟁 나면 빅텍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차트를 보니까
파수권 상태에서 1단계 올리고 또 조정하고 전고점 조정하고 전고점 조정하죠. 파수권 상태 세우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오늘 좀 대량 거래 나왔네요. 시청 거리대금도 1300억 찍고 기관이 어제 산 거 오늘 팔았네요. 오늘 급등하니까 팔았네요. 그 다음에 인수전매대가 아까 했죠. 태권 RF자 아까 비보전 이야기할 때 누미 마이크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태권 RF자야.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아까 상한가치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 올라간다고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저 문자 구독자님들, 무료 문자 받으시는 구독자님들 많이 보유하고 몇 분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익 상태로 있습니다. 수익 상태로. 젤바이오 흑사병 관련주이죠. SDN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테마주 SDN 젤바이오 흑사병 관련주 우양은 오늘 상장된 종목입니다. 우양은 오늘 상장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요 지금 많이 빠졌죠. 오늘 21% 폭락했습니다. 공모가가 4,200원 공모가가 4,200원인데 아침부터 오늘 첫날이라 갭상승해서 이게 움직였습니다. 우양은 가정 한 편씩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정 한 편씩을 만들어서 개인 즉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 판다 회사이다. 즉 B2B 업체, B2C 업체가 아니라 B2B 업체. 즉 B2C는 뭐냐? 만들어서 개인이나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B2C이고 B2B 만들어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파는 것이 B2B입니다. 즉 가정 칸펜식을 만들어서 냉동 핫도그 같은 걸 만들어서 제일제당이나 이런 식품기업 같은 것이나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 편의점에다 팝니다. 여기 나오네요. 길가한거래 B2B. 요즘 가정 칸펜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째 양성에도 우양은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공모가가 4,20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날은 떠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은 사면 안되고 둘째 날부터 관찰을 해야겠죠. 공모가가 4,200원이니까 그걸 감안하여 탐색을 해야 합니다. 우양 매출액 1,074억 작년 매출액 영업이익 67억 우양은 오늘 기관이 팔았을 겁니다. 볼까요? 기관이 팔았죠. 215만지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네요. 당연히 첫날인 게 많이 팔아요. 원래 기관 애들 첫날은 다 팝니다. 상장된 첫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양은 가장 큰 편식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큰 편식이 앞으로는 잘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4,200원 꼭 명심하시고 주가가 좀 더 빠지면 하천 한 500원 정도 오늘 4,590원 찍었죠. 조금만 더 빠지면 한두 정도 사서 탐색하세요. 탐색을. 이 종목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가장 가편식 HMSR 이죠. HMSR라고 하죠.
HEMR이죠. 가장 한 배씩 HEMR. 음료 베이스 풀의 가장 배식을 만듭니다. 이제 가장 배식이 현재 주력 업종으로 바뀌고 있고요. 음료 베이스와 풀에도 하고 있고요. 젤제당 아까 말씀드린 젤제당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고요. HEMR 제품 가장 배식 제품은 아까 말한 음료 베이스와 풀에는 카페나 마트 편의점 납품. 그 다음에 냉동 과일 브랜드도 뉴스에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B2C, 즉, 개인에게 소비자에게 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B2B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B2C까지 확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양은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가 4,200원 참고하시고, KT 서브마린, 제가 어제 거래대금 상위 정보 분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이낙연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해저선을 테마주다고, 이낙연 총리가 내년 선거에서 제주도와 해저선을 뚫는다 하면은 주가가 폭등할 것입니다. KT의 자유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군이 10만주 팔았습니다. 기간이 500주 팔고요. 이낙연 테마주로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대금 상위 정보 분석할 때. 그리고 KT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또 해저선을 테마가 분다면 주가가 옵니다 했습니다. 3,000원짜리가 오늘 4,700원까지 찍었습니다. 장중은 5,000원까지 찍었고요. 무려 70% 폭등. HLB 설명과 HLB와 같이 끝났다는 종목이고요. 이오프라이드, 마리아나 관련주였죠? 오성 천나소녀 같은 마리아나 관련주.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잠깐, 구글제지 시간에 한번 볼까요? 구글제지 시간에. 궁금합니다. 시간에 떨어졌네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9일제지 저는 어제 거래대금 상위 정보 분석할 때 이제 하차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총이 1조를 찍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근처 가격 기준으로 종가로도 따져도 시총이 1조를 찍었기 때문에 하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총 1조를 찍어버리면요 주가는 그다 무너집니다. 오선 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 대장주였고요. 누민마이크로, 비보조 이도현 대표가 우회 상장을 하는 회사, 바닥에서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21%까지 약법에서 끌어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텔콘 RF 제약이 아무리 직상장 하자고 기술통행 상장하자고 외쳐도 루미마이크로 인수하여 이도현 대표는, 비보전 대표는 당연히 1년 후에 우회 상장합니다. 그게 본인에게 이익이니까. 참 고생은 자기가 했는데 텔콘에게 주겠습니까? 셀리버리 11% 폭등. HLB 끝난 종목 레전드 박살나고 있네요. 레전드 임상 성공했다고 했다가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10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찍고 폭등했다가 임상 실패라고 하니까 쭉 빠지고 있죠. 당연히 빠져야죠. 빅텍 전쟁 관련주, 신라젠 바이오 종목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끝난 것이죠. 인터매직 오늘 아침 시초가에 하락했던 종목인데 4,500원 정도에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4,500원 근처까지 에서 멈췄고 종가는 5,200원을 찍었습니다.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내일 생쇼입니다. 내일 생쇼 장원테크 10% 상승했습니다. 무려 45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입도 아프고 힘들네요. 이상으로 거리대금 상위정보 분석을 마치면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부 입장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